안녕하십니까, 탈모 가이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배워야 할 것은 두피 스케일링을 알고 받자라는 뜻의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흔히 두피 스케일링은 미용실이라든지 두피관리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피 스케일링을 하고 오히려 두피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피 스케일링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피 스케일링은 1차적으로 무엇이냐? 일명 두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두피 스케일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두피를 만들어서 두피에 있는 이 부속기가 모발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혈액순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두피 스케일링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피 스케일링은 표면의 표피층은 사실 0.1에서 0.3mm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이 부분에 쌓여있는 각질이라든지 진피층으로부터 올라온 염증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피 스케일링을 받는데요. 흔히 두피관리실이라든지 미용실에서 두피 스케일링을 권할 때는 이렇게 심하게 각질이 두피에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 또는 간지럼증이 생겼던 경우 그리고 두피 안에 이렇게 화농성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는 두피 스케일링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두피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피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오히려 두피가 이렇게 무척 빨갛게 깨끗해져 있는 것은 좋은데 위의 사진 속에 각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다 보니 두피 표면은 오히려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서 부작용이 사실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두피 스케일링 받을 때는 두피 클리닉이나 미용실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50% 할인, 70% 할인 이러면서 저가 스케일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은 일단 고객들에게 환자들, 손님들한테 깨끗한 두피 상태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하게 두피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피층이 워낙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표피층 가까이에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는 비듬이나 각질이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고객들은 봤으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정말 깨끗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하루 이틀 만에 심하게 비듬이 올라온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두피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두피 스케일링에 의한 그 문제점이 다시 각질이 심하게 생긴다라는 부분입니다. 또는 그 각질이 생기기 때문에 간지럼증이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두피관리실에서 두피관리를 할 때 샴푸를 하고 헹궈주고 흔히 스틱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 솜방망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약을 묻히고 불리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그러니까 영양제라는 앰플을 뿌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순간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인 거지 근본적으로 다시 부작용이 재발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두피에는 사실 이 두피 부분, 붉다라는 것은 저희가 현미경, 두피 진단기 같은 걸로 확대해서 보면은 모세혈관이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고배율로 찍어보면 모세혈관이 진짜 피부 가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각질이 더 빨리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이렇게 표피층 가까이 올라와 있다면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효팩이나 천연팩을 이용해서 두피의 열감, 이 붉은 부분들의 열감을 떨어뜨려야만이 각질이 다시 한번 스케일링 받고 나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하는 분이시거나 개인적으로 두피 관리하는 분들은 아마 큰 반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두피팩을 하지 않아서 팩으로 두피를 진정시켜주지 못해서 각질이고 간지럼증이 다시 재발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탈모 가이드가 사용하는 이 팩 역시도 저희가 15년 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발효팩인데요. 천연 해초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피의 열감만 잘 잡아준다면 스케일링과 동시에 마사지 그리고 뭐 시술 장비 기계들 이용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준다면 이 지금 영상으로 우측인가요? 우측에 나와 있는 두피처럼 건강한 두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두피를 가졌을 때 두피의 부속 기관인 말 그대로 모발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나올 수 있고 유분이나 염증,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홈케어를 통해서 혹시 두피 관리, 스케일링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샴푸제의 선택에 있어서는 요즘 계속 계면활성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 계면활성제이냐 화학적 계면활성제, 합성 계면활성제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제품을 보면은 설페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거의 합성이나 화학적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시 성분의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하면 두피의 자극이 좀 덜합니다.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기름과 물이 잘 엉겨붙어서 때가 잘 제거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가 좋은 제품이고요. 또한 성분에 있어서도 제품의 성분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분들이 내 두피에 도움이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비자를 위한 보기 편안한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 게 좋고요.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 이 TBP 탈모 샴푸 같은 경우는 지루성 두피 샴푸로 약산성 계면활성제를 약산성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두피 관리 방법은 이렇게 자극이 적은 샴푸제를 선택한 다음에 두피에 물을 충분히 따뜻한 물을 충분히 묻히고 거품으로 샴푸를 두피에 묻힌 다음에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거품을 5분 정도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해 주시면 거품에 있는 유효한 성분들이 두피가 천연 계면활성이니까 두피에 자극이 적겠죠. 자극을 적게 하면서 두피의 팩 효과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마 건강한 두피를 회복하는데 평상시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5분 동안 방치할 시간이 너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에 여유 있는 시간에 머리 감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침엔 간단하게 거품 내서 헹구는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피의 비듬이나 각질이 심하게 올라올 때는 중요한 건 제거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잘 진정시켜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예민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냥 제거만 한다고 하면 방어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속에서는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각질들을 더 심하게 올리기 때문에 꼭 샴푸나 관리실에서 두피 스케일을 받을 때는 팩을 추가하는 것들이 추가해서 받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탈모 가이드는 두피 스케일링 받겠다고 하면 꼭 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사실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사실 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꾸준한 두피 관리를 잘 하시고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신다면 이런 분들처럼 사실 이런데 저희 두피 클리닉에 굳이 방문 안 하셔도 건강한 두피를 오래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탈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두피와 탈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탈모 가이드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탈모 가이드 카톡 아이디 KCM8352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피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